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요즘 이제 저희도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안 오셨던 손님들이 요즘에 저희 미용실도 손님이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저희 미용실도 좀 약간 좀 바빠요. 근데 제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가격이 보다 지금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진 상태에서 손님이 또 오니까 좋더라고요. 며칠 금방금방 오더라고요. 100만원 금방씩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도 100만원 금방금방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점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스마트화 시대에 기술이나 지식은 공유하는 것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볼 수 있는 기술이 넘쳐나는 과정 속에서 기술은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은 높아졌고 눈으로만 봐요. 몸으로 기능을 연습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손의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손의 숙련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눈높이는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눈높이는 너무 높은데 내가 그거를 소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스마트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건 많아. 공부할 수 있는 거 데이터들은 너무 넘쳐나고 있어. 그거에 비해서 나의 기술력은 점점점 퇴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퇴보의 중에서도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연봉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브랜드샵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브랜드는 매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찍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브랜드샵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나홀로 미용실에서는 1,000만원 찍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나홀로 미용실은. 근데 요즘에 달라진 건 뭐예요? 나홀로 미용실들이 1,500, 2,000, 3,000까지도 찍는다는 거예요. 나홀로 미용실이. 그 이유는 뭐예요? 요금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화 시대에 지식은 점점점 볼거리가 많고 지식은 볼 수 있는 거리는 너무 넘쳐나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연습의 숙련도의 시간이 현저하게 옛날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에 느는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연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썼던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기라는 책이 5년 전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연봉 2억 벌기, 연봉 3억 벌기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는 내가 그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는 숙련의 시간을 내가 1대1로 맞추지 않으면 그 연봉의 체계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그 시스템을 갈 수 있게끔 우리는 다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성 커트와 남성 커트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성 커트, 남성 커트. 자, 모이칸을 한번 좀 더 넣을게요. 좀 체계가 좀 달라서. 똑같은 두상이 있어요. 똑같은 두상에 커트를 진행했어요. 커트를 진행해서 진행해서
하는데, 자, 여성 커트는요, 여성 커트는 귀 파인 정도가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귀가 덮는 머리를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귀를 완전히 다 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남성 커트는 어떻게 해요? 귀를 완전히 다 파는 걸 좋아해요. 그쵸? 자, 모이카는 어때요? 뭐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사이드에서 개념에서는 또 어떨까요? 사이드 개념에서는 볼륨이 사는 걸 좋아해요. 볼륨이 사는 걸 좋아하고요. 남성 커트는 볼륨이 사는 거가 싫어해요. 모이카는 어떻게 해요? 볼륨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걸 좋아해요.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예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요. 크레스트 지역. 크레스트 지역의 볼륨 업, 볼륨 다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남자 커트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옆에 뜨니까 다운펌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뜨는 거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뜨는 거 싫어해서. 우리 원장님 지금 옆에 이만큼 떴어. 남자 원장님 한번 보세요. 뒤에. 머리 들고 있어. 떴어 안 떴어? 아, 봐봐. 뒤로 다 봐봐. 떴어 안 떴어? 어디가 떠 있어? 크레스트죠. 맞아 안 맞아? 크레스트 지기 지금 방 떴어. 옆에는 죽었는데 크레스트 뜨고 여기 방 떴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볼륨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할 때는 여성 커트, 남성 커트 이렇게 사실은 나누지는 않지만 사이드적인 부분에서는 여성 커트, 남성 커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거의 큰 틀에 공통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하나를 컨택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이드에서 볼륨이 사는 건 여성 커트, 사이드가 볼륨이 죽는 거는 남성 커트. 그리고 귀가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팔 정도는 여성 커트. 귀가 아예 다 보이는 거는 남성 커트. 근데 가끔씩 여성 커트 중에서도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대체적으로 그 연령대 한번 보세요. 할머니는 아니지. 중년 이상이죠? 그쵸? 50대에서부터 귀가 파이기 시작해요. 50대 후반서부터. 왜 그럴까요? 중성화되기 때문에요. 중성화되니까. 중성화되면서 이 짧은 머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파요. 우리 손님 중에서도 50대 중반이시는데 귀 파시는 분 계세요. 자기는 머리가 너무 긴 게 너무 싫대요. 30대 중반인 손님도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굉장히 남성적으로 생기셨는데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여기 머리 안경을 딱 꼈을 때 여기 머리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안경을 딱 꼈을 때 얘가 여기 안경에 걸려서 뜨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다 밀어야 돼요. 근데 미는데 완전히 다 밀면 안 돼요. 남기면서 잘라야 돼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좀이라도 삐져나오면 다음 날 와요. 수정해달라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정도로 꼼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사람들은 이런 커트를 많이 한다. 그럼 숏커트는 우리 커트를 해봤죠? 숏커트 커트 해봤죠? 수술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남성 커트는 수쳐도 돼요? 돼? 안 돼요. 수쳐도 되죠. 근데 어디만 쳐야 돼요?
수쳐도 되죠. 어디만 쳐야 돼요? 말발굽 쪽만 쳐야죠. 말발굽 쪽만 수술 쳐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말발굽 존만 수술 치셔야 되고 나머지는 수술 치시면 안 돼요. 왜요? 볼륨이 살아요.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볼륨이 살아요. 그러니까 커트를 하면서 수술체 우리가 가끔씩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결할 때 뭘로 해결을 해요? 수술 치면서 해결을 하잖아요. 난 좀 세게 뜨니까 수술 치면서 해결하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따 우리 모델 한번 해야 돼. 머리 한번 잘라줄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를 내가 보시고 개념을 내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성 커트와 여성 커트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이 말하면 구도화 개념이에요. 구도화. 가장 나한테 이상적인 길이 선정. 길이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길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길이 선정. 그리고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존마다 볼륨이 업과 다운이 된 거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 커트보다 남성 커트가 실질적으로는 1.5배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남성 커트는 바리깡을 찍찍 잘라서 머리 깔끔하게 잘라서 라인 딱딱 잘했어요. 남자 커트 정말 잘해요. 베스트! 아니죠. 그거는 이 구도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바리깡으로 깔끔하게 잘랐다고 해서 머리 잘 잘랐다는 아주 단순한 머리카락을 자르기만 하는 행위예요. 디자인이 없어요. 디자인이 없는 커트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있는 커트를 해야지 우리는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저가 요금의 특징이 뭐예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커트를 했을 때 무조건 깔끔하게 자르면 무조건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도학이라는 디자인을 넣어줘야 돼요. 길이 선정을 잘 잡아서 각각의 두상이 얼굴형에 따라서 볼륨 업과 다운을 내가 적절하게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구도에 따른 디자인이 들어가줘야지 요금이 창출이 되지. 그 디자인이 안 된 무조건 깔끔하게 자른다고 해서 머리 커트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리깡 잘라서 나 5분이면 끝나. 모든 커트 나 1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 끝냈어요. 디자인 없잖아. 그쵸? 손님을 스피드하게 끝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요금이 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어때요? 외국 회사에서는 커트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왜 비쌀까요? 디자인 값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인공지능과 스마트화 시작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이런 부분은 로봇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뭐하냐 이거죠. 거기에 디자인이 없는데. 표준화만 돼 있지 거기에 디자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시간. 지속시간. 커트는 남자 커트는 여성 커트하고 좀 달라요. 남자 파마가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아마 한 30-40%밖에 안 될걸요? 한 30-40%도 안 돼. 한 20% 정도밖에 안 될걸? 여자는 파마를 할 수 있을 확률이 80%가 넘어요. 여자분들은 파마를 많은 확률이 80%가 넘지만 남자들은 파마의 확률이 30%가 채 안 돼요. 그럼 남자들은 다 생머리죠. 본인의 자기를 머리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돼요. 뜨는 사람도 있고, 곱슬머리도 있고, 굵은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볼륨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볼륨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펌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화학적인 실수로 우리가 연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학적인 실수를 연동이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디자인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남자 커트의 특징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선정을 해야 돼. 만약에 옆에 엄청 뜨는 머리야. 엄청 뜨는 머리야. 어떻게 할 거야?
자기 파마 안 한대. 무슨 디자인 해줄 거야? 그거 헤어 디자인 몫이야. 빨리 해. 머리에서 딱 나와야지. 밴드 커트하면서 여기를 거의 다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시간으로 잡아서 댄디 커트 해준다고? 각 잡아야지. 무조건 각 잡아야죠. 각 잡아야지. 짧게 잘라서 군인처럼 상고머리처럼 각 잡아야줘야죠. 아리비 커트 해줘야지. 왜?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 파마 안 한다고 했잖아. 저는 뜨는 거를 커트로 못 잡습니다. 파마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뜨는 머리 못 잡습니다. 아이리비 커트 해가지고 각 잡으십시오. 그게 싫으시면 파마하십시오. 아니면 맨날 눌러주십시오. 저 못합니다. 왜? 손님은 여기 커트하러 왔지 파마하러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얘는 분명히 파마가 필요한 화학적인 물리적인 시술이 필요한 머리인데 손님이 그걸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머리를 못 해줍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각 잡으셔야죠. 더 짧게 자르셔야죠. 이렇게 손님을 설득을 시켜야죠. 손님이 원하는 데 다 해줄 거예요?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뭔지 아세요? 손님한테 끌려가는 장사는 나는 안 한다. 손님을 리드하는 장사를 해라. 손님을 리드를 하는 장사를 해야지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지금처럼 얘기한 대로 뭐예요? 나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씹고 있고 머리가 이렇게 뜨는 머리. 나는 여기 길게 씹고 있고요. 데디컷을 해서 옆에 이렇게 붙여서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서 깔끔한 머리 좋아해요. 그거 머리 해주세요. 뜨는데. 당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못합니다. 왜? 손님 머리 뜨잖아요. 머리 감으면 떠요, 안 떠요? 뜨죠? 자, 그러면 이거 뜨는 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어요. 펌을 하세요. 아, 펌을 싫은데요? 그럼 못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걸 왜 끌고 가냐고.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줬어. 근데 결국 안 나왔어. 여기서는 드라이를 다 눌러서 다 해줬어. 집에 가서 머리 딱 감았더니 왜 그 머리가 안 나와? 그럼 이거라는 거죠. 맞죠?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뭐예요? 능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능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달모점을 만나요. 예전에는 제가 남자 커트를 하면서 가격이 요즘에 좀 저렴했기 때문에 좀 빨리 잘라주는 게 좀 일이었었어요. 저도 커트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남자 커트 10분이면 끝나요. 뭐 정교하게 봐주지 않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가끔씩 왔어요. 학생들 옛날에 처음에 미용실 시작할 때 학생들 커트할 때 6,000원, 7,000원을 받아요. 근데 학생들이 어른처럼 하는 싱글링을 해달라고 해요. 가위 컷만 해달래. 파리큰 대지 말래. 그럼 뭐 짜증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금도 싸게 받는데 가위 컷을 해달래.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왜? 요즘에는 웬만한 미용실에 어른들 커트보다 지금 애들 커트가 더 비싸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해줘요. 그 차이가 뭘까냐 이거지. 똑같은 노동력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의 머리를 잘라주는데 요금의 체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가격 방어가 되니까. 가격을 내가 받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신감. 당첨되셨어요. 원장님 맨 앞에 오셔야 돼. 예. 숨소리가 카메라 다 들려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너무 야하게 들리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남성 커트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커트는 큰 틀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커트는요 큰 틀로 큰 틀이에요. 큰 틀. 내리는 머리, 내림, 올림, 이렇게 나눠줘요. 자, 내림은 뭐예요? 댄디컷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올리면 뭐예요? 리젠트 아니면 올백 커트라고 얘기하죠. 모이칸은 모이칸이에요. 자, 여기에서 투블럭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올백에서도 투블럭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머리 뭐예요? 투블럭. 투블럭 리젠트 컷이다. 네. 그쵸? 가르마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르마 안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 가르마 나눴어요?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잖아요. 옆으로. 그쵸?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커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대체적으로 요거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모이칸에서는 요 방식이잖아요. 여기 하나 조금 넣는다 얘기하면 스포츠 컷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컷. 얘는 우리가 장교머리라고 얘기해요. 장교머리. 자, 이 스포츠 컷에 대해 역사 혹시 알아요? 이현미 원장님, 네? 알아요 역사? 내가 얘기해줬는데. 당연히 몰라요. 되게 몰라. 이 스포츠 컷의 역사는요, 로마 시대 때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헬멧을 쓰잖아요. 여기 투구를 쓰잖아요. 자꾸 머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걔네들이 그때는 뭘로 싸워요? 칼로 싸우잖아요. 총으로 총은 안 싸우고 칼로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자르죠. 자꾸 목을 베버리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나의 목숨줄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포츠가 군인들은 무조건 그때부터 머리가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왜냐면 머리가 길면 자기가 목이 달아나거든요. 왜냐면 전쟁에서 육탄전을 해서 칼로 육탄전을 하는데 머리가 길면 다 잡아버리고 막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사람이 손으로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그게 군인들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인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요. 그리고 거칠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게 스포츠 컷의 유래예요. 근데 그냥 스포츠라는 걸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머리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리비 컷. 말도 어려워. 요즘 유명한 게 이거죠? 여기 아이리비 컷 해가지고 앞에만 살짝 해가지고 약 발라가지고 이렇게 물름 살려주고 요즘 또 이게 또 되게 저 다 봐요. 유행하는 거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커트는 또 다 다운폼 해가지고 옆에 그렇게 각 잡는 거죠. 그쵸? 그게 각 잡아요. 그래서 그런 커트를 요즘에 하는데 거의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가 숏커트 우리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숏커트 해봤죠? 숏커트 중에서 우리가 공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이드 공식이 있었어요. 사이드 공식. 사이드 공식에서 뭐 있었죠? 사이드 공식에서 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자, 버티컬 기준선 잡고 전대각 엘리베이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볼륨 업, 볼륨 다운. 맞죠? 자, 옆에 사이드를 봤을 때 어떻게 제일 가벼워요? 얘가 제일 가볍죠. 그쵸? 얘는 무겁죠. 그래서 이 커트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많이 쓴다고요? 여성 커트에 많이 쓴다. 얘는요, 남성 커트에 많이 쓴다. 그럼 이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많이 쓸까요? 유현명장님? 이 커트는 누구한테 많이 쓸까? 또 당연히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이런 커트는 누구한테 많이 쓸까요? 뜨는 머리. 뜨는 머리 많이 써요.
남성 커트 뜨는 머리 이렇게 자르면 다 떠요. 근데 뜨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처럼 엄청나게 뜨는 사람이 아닌 적당하게 조금씩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커트해주면 머리 안 떠요. 자, 그리고 여성 커트하고 다르게 남성 커트는요. 남성 커트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아 저요? 어.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얼굴 완전하게 살 많이 빠졌는데? 아, 안 했어? 살 많이 빠졌어. 아니 뭐 수술했다고? 아니 수술할 데가 없는데. 근데 살 많이 빠졌는데 아, 많이 그래요? 젊어졌어. 아 그래요? 네. 아 머리카락이 좀 나서 그래. 아, 머리카락이 나서 그래? 자, 이렇게. 후대각을 많이 잘라줘야 돼. 후대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드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위험지역. 아까 누가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는데 어디만 수쳐야 했더니 위험지역. 참 뭐만 얘기하면 위험지역이야. 위험지역은 맞긴 맞죠. 말도 없죠 위험지역. 그 남성 커트는요. 머리 수치는 지역이 말발굽 쪽만 수술 치셔야 돼요. 나머지 수술 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이드 수술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나요? 사이드 절대 수술 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탑만 머리 수술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사이드는 뭐예요? 다시 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요거를 바리깡으로 할 것이냐 가위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리깡을 하고 나서도 바리깡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 요 경계선은 어디다 놓을까요? 어디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네. 처음 정답 얘기했네요. 옥시피탈. 누가? 옥시피탈에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 바버샵에서 하는 커트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백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바버샵의 커트는 서양 사람들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예쁠 수도 있지만 머리가 자라면서는 예쁘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데 옥시피탈까지 경계선을 두고 올라가는 머리들은 예뻐요. 근데 우리가 옥시피탈까지면 가세요 그랬더니 옥시피탈 밑에 경계선을 두는 사람들이 거의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 SNS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요, 50피탈 미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커트를 제가 가끔씩 우리 올라올 때도 있죠. 그래서 밑에 더 쳐 올리세요, 더 쳐 올리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있었잖아. 더 쳐 올려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못 잘라요. 근데 그 차이가 뭐 1mm에서 2mm 차이 안 나거든요. 남자 커트는 다 큰 틀이 없어요. 거의 1cm를 자르러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1cm 자르러 오는데 어느 명실은 잘 자르고 어느 명실은 못 잘라요. 근데 그게 2mm에서 3mm밖에 차이 안 나요. 까맣게 보이는 것과 하얗게 보이는 것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2mm 차이예요. 2mm에서 3mm 차이. 까맣게 보이는 것과 하얀 머리 차이는 2mm 차이. 얼마만큼 밑에 있는 머리를 얼마만큼 더 올릴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안 해. 뭘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리깡이에요. 바리깡으로 우리가 커트를 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가위 커트나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하셔야죠. 손을 잡고 우리가 배웠던 쇼커트 했을 때 배웠을 때 엘리베이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셔야죠. 엘리베이션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엘리베이션을 하셔서 그 가이드라인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이거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컨벡스의 라운드가 더 정교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하다 말아버려요. 자, 바리깡 끝나고 예쁘게 끝났습니다. 끝.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10,000원 요금 주시면 돼요. 그쵸? 머리카락만 자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순간 단순간 예쁜 커트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예쁜 커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누가 와요? 그게. 와이프가 오지. 와이프가 오고 애들이 와요. 그걸 잘해줘야지 와이프가 오고 애들이 와요.
왜? 돈은 누가 나가요? 와이프. 돈은 남편이 벌지만 나가는 주머니는 와이프에서 돈이 나와. 와이프가 오고 남편 오고 자식 오는 건 어떤 거야? 아니 자식 오고 남편 오는 거. 금상첨화지. 그죠? 네. 바뀐 거. 더 좋은 거죠.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클래스는 남자를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아기를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하셔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요. 자, 오늘은 이제 댄디 컷을 할 거예요. 댄디 컷. 댄디 컷을 할 건데, 엘리베이션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버티컬로 갈까? 버티컬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댄디 컷. 자, 우리가 이제 댄디 컷은 가장 중요한 게 백에서 먼저 할까요? 사이드에서 먼저 할까요? 우리 이제 그런 거 가장 많이 또 생각을 하죠. 근데 남자 컷들은요, 대체적으로 백에서 우리는 백에서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자 컷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드에서 먼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요. 왜? 왜? 스피드. 어차피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스피드. 그러니까 백에서 하는 머리는 한 번 더 잘라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하는 머리는 여기는 한 번 더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에 가서 뒷머리까지 다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이드 시작해서 기준선을 잡고요. 그 기준선을 잡고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해서 버티컬. 죄송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후대각을 먼저 들어가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얘만 만들어줘라. 원뿔형. 꽃갈 원형. 원뿔형이 꽃갈 원형이죠? 꽃갈 원형만 만들어줘라. 꽃갈 원형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 머리 안 붙이고 얘 머리 안 붙여요. 이해됐어요? 얘 머리 안 붙이고 얘 머리 안 붙여요. 근데 댄디컷이라고 했어요. 댄디컷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하고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저절로 투블럭이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전대각을 먼저 자르고 이 사이드는 맨 나중에 잘라주는 거예요. 후대각을 먼저 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계선을 나눠서 얘를 좀 길게 잘라야 돼요. 댄디 컷은. 나중에 리젠트 컷은 어떻게 돼요? 리젠트 컷은 어차피 올백으로 넘기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사이드와 프론트 사이드의 요 경계에서만큼은요 투블럭이 돼도 상관없어요. 약간의 투블럭을 만들어 주셔도 무방하다. 약간의 투블럭을 만들어도 무방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댄디 컷은요 여기 사이드와 프론트 사이드에 있는 커트가 연결성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엄청 뜨는 머리예요. 그런 머리들은 연결을 안 시키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앞머리를 좀 길게 자르고 싶어요. 앞머리 길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머리를 길게 자르고 싶으면 뒤로 당기면 되죠? 리버즈 방향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가 길어져야 안 길어져요?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층 많이 지겠죠? 그럼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자, 앞머리 무겁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온베이스로 먼저 간 다음에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자, 온베이스로 간 다음에 포워드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머리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짧아지겠죠? 짧아지겠죠? 그쵸? 자,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는 아이리비 컷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커트는요, 앞머리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갈라지죠. 갈라져요. 갈라지는 가르마 커트. 가르마 커트 할 때 앞머리를 길게 하시면 어떻게 돼? 칭 내면서 앞머리가 다 갈라져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대구에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뭐래 제가 커트를 해줬거든요. 제가 커트를 해줬는데 예쁘대요. 그 원장님은 완전 맹신을 해. 본인이 커트를 받아놓고 3개월 가니까. 근데 어디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모델이 됐어. 그래서 커트를 다시 했어. 내가 이제 안 잘라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커트를 했는데 물어보는 거야. 원장님이 잘랐을 때는 여기가 자꾸 사는데요. 안 갈라지고 자꾸 사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모델을 잘랐을 때 커트를 했는데 왜 거긴 자꾸 머리가 갈라지고 볼륨이 죽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해 줬죠. 차이점. 차이점. 똑같은 전대각의 숏커트를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렇게 커트를 해요. 얘와 얘의 공간이 길이를 다르게 잘라요. 근데 볼륨이 죽는 커트를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요. 얘를 따로 나누지 않아요. 얘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잘라요. 그럼 100% 얘는 볼륨이 죽고 머리가 길어져요. 그리고 갈라져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볼륨이 살고 갈라지지 않아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 커트도 이게 있을 남자 커트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근데 남자 커트도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남자 커트도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할지 결정을 보시는데 남자 커트도 얘는 길고 백에서 넘어가는 머리는 길고 탑에서 자르는 머리는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됐던 사이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이름 정리하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사이드에서도 커트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탑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1번, 2번. 사이드를 보세요. 사이드. 길이는 똑같아요. 사이드에 있는 길이를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쵸? 얘는 볼륨 업이 되고요. 사이드가 볼륨이 살고요. 얘는 볼륨이 죽어요. 근데 거의 대체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필요해요? 스퀘어가 꼭 필요해요. 스퀘어가 들어가야지 볼륨이 완전 죽어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들어가면 볼륨이 살아요. 이 볼륨 스퀘어는 어디예요? 크레스트. 우리 지금 남자 원장님이 뜨는 머리가 이 스퀘어를 안 해서 그래요. 거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 스퀘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커트를 해서 그래요. 이 커트를 해줘서 지금 사이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내 눈을 갖고 있죠? 그쵸?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커트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거의 다 보고 있어. 가까이서. 자, 요 방식대로 우리가 근데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저녁 때 남으면 아이론 봄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안 하고 그 시간에 아이론 제가 폼을 할게요. 가르쳐줘? 개인적으로 봐. 자, 이렇게 해서 바리깡을 먼저 좀 한쪽은 바리깡으로 한번 잘라보고요. 한쪽은 싱글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싱글링은 무슨 개념이에요? 엘리베이션 개념. 엘리베이션 개념. 자, 여기 이제 핀셋을 할 때는 어디다 꼽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고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요 쏙 들어간 부분 윗부분에 핀셋 꼽는 게 좋아요. 여기 경계선 윗부분에. 아셨죠? 경계선 윗부분에. 우리 가끔씩 여기다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꼽으면 얘가 나중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얘하고 방향성 얘하고는 따로 노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노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꼽는 거 안 돼요.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자,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자, 버티컬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전대각 엘리베이션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자, 지금처럼 뜨는 머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전대각 엘리베이션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겠죠. 자, 뜨는 머리들은 자, 먼저 갈게요. 자, 싱글링으로 먼저 한번 가고요. 자, 얘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 핸드커터 할 거라니까? 자, 전대각으로 올려주고요. 점점점 얘를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굴려줘요. 자, 여기도 굴려줘요. 자, 엘리베이션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귀 파줘요. 자, 근데 이 귀 파면서 얘가 뭐가 생겼어요? 원레스가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원레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자, 그러면 빗으로 앞으로 이렇게 빗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커팅. 특히 이런 작업은 어떤 사람한테 좋냐면요, 곱슬머리 자르기 힘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르는 것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라운드가 생겨요. 자,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뒤로 빼요. 그러면 여기 생겨요? 다시 이거 잘라주세요. 특히 남자 곱슬머리일 때 자르기 진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럴 때 이 작업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라운드가 생기는데, 아니 사각이 생기는데 이 사각을 없애야겠죠? 어떻게 없애요? 가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각을 없애고 싶으면 이때 이 작업 들어가셔야 돼요. 라운드. 이렇게 바리깡으로 긁어주는 작업. 이 작업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싱글링. 그리고 섬세하게 다시 보는 거.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바리깡으로 가는 거.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바리깡은요,
같이 올라가요. 엘리베이션. 자, 차이점은요. 자, 전대각부터 가는 거는 댄디컷은 전대각부터 가고요. 리젠트를 할 때는 앞에서부터 가세요. 앞에 갔다가 전대각 가시면 돼요. 아셨죠? 댄디컷을 할 때는 얘부터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하세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너무 파먹는다 패스 안 했어요. 얘는 일단 남기세요. 왜? 나중에 잘라도 되니까. 나중에 댄디컷 할 때 얘를 너무 과도하게 자르면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몇 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자, 바리깡이 빠르긴 해요. 바리깡이 월등히 빠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리깡을 먼저 하시고요. 바리깡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싱글링을 들어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바리깡을 먼저 초벌 컷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싱글링을 들어가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싱글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를 나중에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있을 수 있어 없어? 너무 과도하게 잘라가지고. 근데 그때 언제 그러냐? 젖은 머리일 때. 그때 심각한 젖은 머리일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뜨는 머리는요, 마른 상태에서 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특징은 뭐예요? 옆에 머리 살려야 안 살려요? 자, 뒤로 한번 잘라주고, 앞으로 한번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해줘요? 싱글링. 훨씬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죠? 그쵸? 각도 훨씬 더 잘 잡히고. 자, 그리고 요런 라인 다시 한번. 자, 여기 끝났으면 이제 백 가야 되겠죠? 백. 백. 자, 기존에 컷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 지금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레디에이션 만들어주는 거. 올리죠? 이렇게 올려요. 이 작업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나중에 얘가 커트선이 이렇게 컨케이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지금 바리깡이 우리가 이렇게 컨케이브가 되잖아요. 컨케이브는 얘는 볼륨이 살죠. 얘는 볼륨이 죽죠. 그 대신에 얘는 굉장히 뚜껑머리가 생기겠죠. 그 이 뚜껑머리만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해야죠. 근데 그 가이컷이 버티컬로 잡아준다는 거죠. 항상 엘리베이션을 해서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평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건 무조건 버티컬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버티컬로. 이건 이제 바리깡이 이제 속도는 오랜 연습을 통해 하는 거죠. 자, 바리깡을 잡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잡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뭐 방법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본인이 편한 대로 잡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하지 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를 때 한 번에 다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빗과 바리깡은
항상 왼쪽과 오른쪽은 같이 간다. 자, 이렇게 잘랐으면 쉽죠? 그쵸? 이렇게 잘라서 커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라인은 다 잘랐어요. 이제 오버라인 잘라야겠죠. 빗은 각각의 빗은 다 역할이 있어요. 빗도 4개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탑 커팅. 자, 앞머리 길게 자르고 갈까요? 앞머리 길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뒤로 가면 돼요. 뒤로. 자, 여기서 잘랐죠? 이 상태에서 사이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응? 사이드. 자, 고개. 자, 스퀘어. 스퀘어 가야 안 가요? 가요. 스퀘어. 자, 옆에 가벼워져서 한 개 가벼워졌어요. 자, 이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많이 가벼워졌죠? 자, 스퀘어가 들어가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모든 머리는 스퀘어가 들어가면 가벼워져요. 스퀘어가 들어가면 가벼워져요. 자, 그럼 여기도 가벼워져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자, 근데 여기서 탑에서 한 번 자르고 중간 자르고 요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정교해지겠죠? 근데 한 번 자르고 바로 이렇게 자르는 사람 있어요. 아, 우리 조아라가 자꾸 이래 가지고 내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자, 요 상태 자르고 요거 잘라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거 잘라주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갭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중간에 한번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앞머리 길게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다시. 탑은 항상 버티컬로 갑니다. 리버즈로.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스퀘어. 이 스퀘어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 스퀘어가 안 들어가면 옆에 사이드 뚜껑물이 생깁니다. 남자들 제일 싫어해요, 그 뚜껑물이. 자, 이제 백 남았죠? 백은 어떻게 가요? 백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굴릴까? 굴려야죠. 당연히 굴려야죠. 굴리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낮춰져야 돼요, 안 낮춰져야 돼요? 낮춰져야죠. 이렇게 몸도 계속 이동하면서 원포인트잖아요. 그거만큼 내가 계속 움직이셔야죠. 자, 여기서 우린 뭘 하셔야 돼요? 자, 원포인트 했는데 버티컬을 했으니까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엘리베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작업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후대각으로 엘리베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백사이드 있는 부분. 이걸 안 해주니까 나중에 커트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남자 커트할 때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나와요. 여기서 싱글링해서 요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안 잡으니까 이렇게 사각으로 떨어져요. 남자도 사각 떨어지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항상 라운드가 나와야 돼요. 구도와 디자인. 누가 본다? 와이프가 본다. 와이프나 여자친구. 여자의 감성으로 봐요. 커트를 할 때 남성 커트를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 커트가 남성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해놓으면 여자들이 보기 때문에 여성적인 커트를 해놔야 돼요. 여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커트를 해놔야 돼. 남성의 관점으로 커트를 하시면 안 돼. 왜?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컷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셨죠? 여성의 관점으로 커트를 해야 된다고, 커트를 할 때. 자, 이렇게 커트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뭘 들어야 돼요? 싱글링 들어가야 돼요. 자, 다리는, 앞다리는 앞으로 쭉 빼시고요. 뒷다리 쭉 빼세요. 모든 결정은 다 앞다리로, 높낮이는 앞다리로 결정 보시는 거예요. 앞다리로. 뒷다리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싱글링 갑니다. 자, 중지와 엄지손가락, 모든 길이 선정은 엄지손가락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붙였다 뗐다, 이걸로 길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자, 앞다리가 기준선이 돼서 앞다리가 어떻게 돼요? 밀고 나가요. 그리고 한번 시작할 때는 끝날 때까지 하다가 멈추시면 안 돼요. 자, 지금도 어떻게 돼요? 양쪽이 좀 무겁죠? 그래, 안 그래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자, 요거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상태를 이제 앉아서 이제 싱글링으로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구도하게요. 보는 관점, 디자인. 남자 커트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 커트는 조각이다. 남자 커트는 조각이다. 후대각을 제대로 잘라주셔야 돼요. 자,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떤 게 더 이뻐요? 확실히 이게 이쁘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르다 말아버려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은 80%도 안 돼요. SNS에 나와 있는 남자 컷들 이렇게 보면 거의 대체로 이렇게 자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자르면 끝내버려요. 다르죠? 이건 남자의 관점이에요. 이건 남자가 보는 관점이고요. 이건 여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훨씬 더 볼륨이 더 빵을 살아버리죠. 그쵸? 자, 앉아서 싱글링 몇 못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앉아서 싱글링 가능합니다. 안 돼요? 의자를 낮추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의자를 안 낮추니까 그렇지, 높으니까. 아니면 손님을 올리던지. 높아서 그래, 높아서. 자세가 높아서. 우리는 자세가
높이려고만 하지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지 보여요. 자, 이뻐졌죠? 그쵸?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과정이 꼭 들어가셔야 돼, 이 과정. 자, 여기 자를 때는 어떻게 잘라요? 여기서 잘라요. 요걸 잘라요. 요 끝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라요. 자, 보세요. 어디로 잘라요? 여기로 잘라요. 올릴 때도 어디로 잘라요? 여기로 잘라요. 싱글링 올릴 때도. 근데 자, 싱글링 할 때는 어디로 잘라요? 여기로 잘라요. 싱글링 할 때요. 그게 달라요. 일본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헤어 디자이너는요, 컷할 때 서서 컷하지 않고 모두 컷으로 다 앉아서 자른대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일본 컷은. 그죠? 굴려서 자, 바리깡 할 때는요, 바리깡 할 때는 전진은 천천히, 가이드는 빨리. 전진은 천천히, 가이드는 빨리. 이게 관점이에요. 근데 바리깡 할 때 대치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전진은 천천히, 가이드는 빨리.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나서 이렇게 라인. 네. 라인 따기. 라인 따기 정말 중요합니다. 라인 따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라인 따기도 첫 번째, 똑바로, 고개 똑바로 있는 상태에 라인 따기 하고요. 우리가 이거 배웠죠? 고개를 약간 숙여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라인 따기 하고요. 숙인 상태에 라인 따기 하고요. 뒤로 완전히 젖혀요. 뒤로 완전히 젖힌 상태에서 라인 따기는. 그럼 3번 했죠? 3번 했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거 주차도 라운드가 나와요. 그럼 머리가 나중에 자라면서도 한 번 라인 따이게 하면 잘하면서 표시가 나요. 남자 커트는. 지금 당장 표시가 안 나요. 잘하면서 표시가 나요. 그걸 잡아낼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정교하게 라인 따기.
그리고 나서 발광으로 여기도 가이드라인 꼭 잡아주셔야 돼요. 45도. 여기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나서 빗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인 따고. 후대각 한 다음에 반대쪽도 후대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작업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그리고 라인 따고. 점점 머리가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라인이 예뻐요. 예뻐지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앞에 댄디컷 아이고,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 뭐예요? 전체적인 아웃라인 1차, 2차 가이드라인 잡고 프론트 사이드에 곡선 비치에서 가이드라인 잡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앞머리 커트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쵸? 얘는 이제 곡선 비치고 앞머리를 한 번에 가요. 곡선 비치과 앞머리 한 번에 가는데 앞에서 뒤로 엘리베이션. MMS에서 자르는 앞머리 최고죠, 최고. 그죠? 자, 이렇게 비대칭. 가다 보면 이렇게 비대칭을 하다 보면 여기 뭉쳐야 뭉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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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뭉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 버티컬 후대각으로 다시 한번 잡아요. 그럼 얘 라인 뭐가 나와요? 후대각 라인이 나와요. 자, 얘도 똑같이 그건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지금. 뭘 몰라 가르쳐. 팀이 적혀주세요. 뭘 몰라 가르쳐 줬구만. 맨날 이제 그 대신에 얘 건들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건들면 안 돼요. 왜요? 자, 이런 머리에서 다음 포만은 이쁘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너무 길죠, 이런 데는. 이제 섬세하게. 그리고 가끔씩 네. M자가 되게 심한 머리들이 있어요. 있어요. 양쪽은 머리숱이 없고 네. 가운데만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있죠. 네. 그건 이제 앞머리에 해당이 돼요. 아, 그거는 이제 앞머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티닝 처리해 주시면 돼요. 티닝밖에 안 돼요. 거기 뭐예요? 위험지요. 프론트 좀 위험지요. 위험지요. 그래서 여자 머리 자르듯이 이렇게 네. 잘라봤는데 네. 앞머리는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댄디컷. 적당한 모양 감소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어디만 모양 감소를 해줘요? 자꾸 말발굽 쪽. 말발. 말발굽 쪽만 모양 감소를 해줘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안 된다 그러면 뭘로 해줘요? 포인트.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보여주기식. 네, 보여지기식. 쇼맨식. 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더 멋있어요. 이게 더 멋있어요. 갈비 춤추고 자, 길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네, 달라요. 잘못하는 줄 알고 물론 해달라. 네, 자 이렇게 해서 남성 댄디 커트 여기까지 해봐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가이드라인.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겁다 가볍다를 찾아낼 수 있어요. 뭐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데 보세요. 이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 올려서 여기를 좀 더 잘라요. 거먹지 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가벼워서 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자 그리고 이런 데도 끊임없이 반복적인, 그러니까 남쪽 커트는요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큰 바리깡은 큰 정으로 자르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과정은 뭐예요? 작은 정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작은 정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작업. 또 싱글링으로 싱글링으로 커팅.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이 좀 무겁죠? 자, 앞으로 쭉 빼요. 가위질을 섬세하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위질을 섬세하게 하는 습관. 제가 일명 말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는 작업. 이렇게, 자, 우리가 정으로, 바위를 쪼개서 정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데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 정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코를 연상한다. 그럼 코 깨지겠죠? 그럼 다 버려야 안 버려요? 다시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가위를 자를 때도, 이렇게 바리깡을 할 때도요, 똑같이 잘못하면 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얼마만큼 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힘 빼는 작업. 힘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만졌을 때 1mm씩 유영미 원장님, 네, 아까처럼 그냥 푹푹 자르지 마세요. 네, 조심하려고요. 라인을 보면서 잘라야죠. 또 한 번 자를 한이 있어도 1mm씩 자르세요. 1mm씩. 네. 또 한 번 자르는 한이 있어도. 자, 이런 과정은 언제까지 자른다고요? 안 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앞에 머리 같은 경우도 머리 실수 너무 많으면 술 치세요. 이렇게. 술 치셔도 돼요, 이렇게. 그쵸? 커트를 했는데도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술 치셔도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수술 안 치려고 그러게. 왜냐면 내가 계속 수술 안 치는 커트만 하다 보니까 수술을 너무 안 치려고 그래. 수 치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머리는 수술 치실 수 있는 부분에 수술 치시더라고.
근데 어디만 칠하고?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수치는 곳이. 유연지요. 유연지요. 가끔씩 이런 머리 수도 안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 머리 돼요. 굉장히 심각한 바가지 머리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근데 왜 그대로 보내? 그럼 사람들이 그러지. 저 집만 가면 왜 이렇게 다 바가지 머리만 하더라? 그럼 그 지역 수치세요. 바가지 같은 머리 지역에는 수술 치시면 바가지 머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런 디테일함이 커트의 유지력이 높아져요. 커트의 유지력이 높아지는 건 뭐죠? 와이프가 와요. 아우 잘하네. 커트 잘하네. 그래서 남자 커트가 여자 커트보다 훨씬 더 뭐예요? 어려워요. 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돈은 많이 안 돼요. 네, 돈이 안 든다. 시간도 빠르고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니까. 자, 댄디 커트.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나오는 것도 왜 나와요? 탑에서 층을 냈기 때문에 물결의 흐름이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르면 이게 탑을 안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탑을 안 자르면 물결의 흐름이 안 나와요. 근데 탑을 자르면 물결의 흐름이 나와요. 왜? 층층층이 있으니까 이게 흐름이 편할 거 아니야. 근데 층층층이 없으면 물결의 흐름이 나오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스마트화 시대에 볼 수 있는 건 많아. 근데 작품만 볼 수 있어. 그리고 과정도 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아. 완성된 작품만 봐. 그런데 할 줄은 몰라. 저거 예쁘네. 안 예쁘네. 예쁘네. 안 예쁘네. 딱 그거까지만 해. 근데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본인 스스로가 그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 앞머리 한번 잘라봐요. 밥먹으면